자, 안녕하세요. 1학년 기술과정 학습 먼저 오리엔테이션부터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됐던 학습 활동지를 나름대로 한 번 정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학습 활동지를 출력 또는 영상으로 켜고 학습 내용을 진행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수업은 선생님들이 두 분이 할 텐데 제가 여재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반에 있는 1반에서부터 7반까지 수업을 진행할 거고 뒷반 8반, 9반, 10반은 우리 어여쁘신 유수미 선생님이 진행을 할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본 온라인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제가 마우스 포인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먼저 동영상으로 된 파워포인트로 온라인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를 할 거고 학생들은 모둠별로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별도로 이 동영상 파일 말고 다른 PDF 파일로 올린 활동지가 있습니다. 그 활동지를 보고 자기 주도 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다 끝나고 나면 모둠별로 과자방에 가서 해당되는 교실을 나눠서 형성평가 문제를 거기다가 답을 달아주시면 요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꼭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거는 뭐냐면 요 파워포인트로 된 온라인 강의를 시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지에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성평가 내용을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서 꼭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진행을 하지만 평가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지필평가를 30% 정도 반영할 겁니다. 이거는 별도로 아마 등교를 통해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아마 8월 달에 진행을 할 건데 요거는 코로나의 이 변수 때문에 조금은 변동이 될 확률이 있겠습니다. 또 수행평가로 70%가 반영이 될 텐데요. 독서 논술로 해서 35%, 실습 15%, 포트폴리오 20% 이렇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숙지하시고 혹시 내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변경된 내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를 기준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 반영을 꼭 알고 계시고 요 온라인 수업도 실제 오프라인 수업처럼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수업된 이 내용들을 복제하거나 아니면 배포해 가지고 생기는 문제점들은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그런 내용이고, 절대로 복제하거나 배포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첨단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교과서 158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게 단원이 기술의 영역이 5가지가 있죠. 제조기술, 수송기술, 생명기술, 그 다음에 건설기술, 정보통신기술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먼저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련된 내용이고 돼서 먼저 생명기술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에 별도로 나눠준 학습 활동지를 통해서는 제조기술하고 그 다음에 건설기술에 대한 부분을 제공했습니다. 따로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학습에 대한 것들은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생명기술 끝나고 난 다음에 앞에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식량자원을 이 생명기술을 통해서 식량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하나를 소개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러한 생명기술의 의료기술과 원격의료로 인해서 생명연장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개 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중심적으로 생명기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본 수업은 1교시 1번, 2교시 2번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로 해서 나누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그 부분부터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할게요. 생명기술은 왜 중요하냐면 인류의 이 먹거리 문제인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생명기술로 인해서 로봇과 다른 정보통신과 이런 것들로 결합이 돼서 좀 더 우리의 건강관리를 유지하고 또 지금 이런 것들이 의료 활동에도 굉장히 활용이 돼서 우리의 생명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에 있는 식량 문제 해결하는 부분은 우리 1교시에 진행을 할 거고요. 뒤에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요즘에 코로나19에 관련되는 의료기술과 원격 의료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2교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생명기술의 굉장히 소중함을 많이 절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코로나19가 발생됐던 원인이 뭐고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소중한 생명기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은 뭘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의 기술 발달의 요인이 아니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동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송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일생활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화가 되면서 바이러스 속도도 굉장히 빨리 퍼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매연이 발생돼서 결국은 환경오염으로 생긴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어쩌면 코로나19가 발생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러한 코로나19를 이런 문제로 해서 발생됐지만 이러한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이 대책도 어쩌면 의료기술은 생명기술이 해결이 된다는 점은 아마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2005년도에 사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온라인 유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의 알리바바가 대규모 투자를 해서 굉장한 성공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갑부가 되었고 동남아 시장에 이 유통 관련 시장에 제 넘버원인 회사가 바로 뭐냐면 이 알리바바입니다. 또 이 반대로 핸드폰 시장에 1위를 달렸던 핀란드에 있는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스마트폰으로 전환되지 않고 결국은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도 노키아라는 걸 치면 휴대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패션한 다양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스마트폰의 절감을 하지 못해가지고 몰락의 길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기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스마트 시대에 맞는 이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단어를 먼저 소개합니다. 요즘에는 흔히 말하면 예전의 시대를 뭐냐면 호모사피언시스 시대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포노사피언시스 시대라고 그래요. 스마트폰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생명기술을 단어를 배우면서 이런 소중한 나름대로의 기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명기술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생명기술이 뭘까요? 우리 교과서에도 생명기술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 다른 매체도 인터넷 찾아봐도 뭐라고 정의됐냐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기능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처리하는 이런 수단이나 방법을 생명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기술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하고
기술이라는 영역은 뭐냐면 결국은 인간에게 이 빨간 글씨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죠. 인간에게 유용함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의 특성을 갖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편리함이나 우리에게 유용함을 제공하는 이런 수단이라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생명기술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생명기술이 이용되는 분야는 어떤 부분에 이용될 거냐면 농업과 식품 부분에 해당되는 우리의 먹거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의료와 환경 부분인 우리의 건강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 부분, 우리가 앞으로 삶의 효용성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첫 시간은 농업과 식품, 쉽게 말하면 우리의 먹거리 부분을 해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교시에 공부할 건 뭐냐면 의료와 환경 분야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명기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미생물,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했는데 이걸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하거나 처리하는 게 바로 생명기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생명기술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도식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생물, 동물, 식물과 같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세포나 유전자, 미생물의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먹거리 분야인 농업이나 식품 부분을 우리 먹거리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우리 1단원에서 공부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의료와 환경 부분인 우리의 건강관리적인 측면에서 2단원에 다룰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에너지 부분으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한테 제공된다는 것을 도식화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다른 데서 좀 따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기술, 생명기술로 인해서 우리의 식량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게 있냐면 세 가지로 나눠 쓸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생명공학 작물에 대한 거를 우리가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공학 작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대부분에 유용한 유전자를 도입해 가지고 인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량한 작물들을 생명공학 작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명공학 작물이라는 말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거는 알 겁니다. GMO 작물이라는 거는 이해하죠? 그 GMO 작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초제에 강한 작물을 만든다든지 해충 저항에 강한 작물을 만든다든지 가뭄 저항에 강한 작물을 만든다든지 비타민과 백신과 같은 우리의 영양 공급원을 풍부하게 제공해주는 이런 영양 강화 작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냐면 생명공학 작물이 아니겠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GMO 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명.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대부분의 작물들이 바로 GMO 작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이고추라는 걸 많이 들어봤죠? 오이고추라는 거. 슈퍼 옥수수, 슈퍼 감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슈퍼 미꾸라지 뭐 등등 많이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은 사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당도도 많고 또 좀 전에 얘기했던 뭐냐면 제초제에 강하고 해충에도 강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드는 전형 작물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작물의 70% 80%가 이런 생명공학 작물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내용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 변형 기술과 유전자 편집 기술의 원리를 잠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유전자 변형 기술의 대표인 게 뭐냐면 아크로박테리움 방법입니다. 자, 유용한 유전자를 분리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여기에다가 여기 아크로박테리움이죠. 여기서 일부를 적절해서 절단을 해서 이거를 결합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켜서 결합을 시켜서 식물세포에 여기를 감염을 시킵니다. 그리고 식물세포에 감염된 것이 배양된 이것을 배양과 선별을 통해서 별도로 유용한 우리의 유전자를 도입한 이런 식물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유전자 변형 새로운 작물이 만들어지는 거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요. 유전자 총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에 있는 유전자에다가 해당되는 금입자 같은 이런 것들을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합된 것들을 고압수소 가스에 놓고 해당되는 식물체에다가 이거를 쏩니다. 그래서 여기다 총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쏘면 이 식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형이 일어나겠죠.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변형된 거를 별도로 선별해서 배양을 통해서 새로운 이런 식물을 만들어내는 게 유전자 변형 기술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세포융합 기술. 자,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핵이 있습니다. 감자가 가지고 있는 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핵을 서로 세포융합을 합니다. 그러면 토마토의 성질과 감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융합된 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그 융합된 세포를 배양을 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만들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명 토감이라고도 하고 포마토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작물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작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세포융합 기술입니다. 세포융합 기술입니다. 요게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유인물을 통해서 학습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자 편집 기술은 어떤 게 있냐면, 자, 기존에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유전자 일부를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특정한 유전자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변형된 이 유전자를 가지고 배양을 시켜서 별도로 만들면 슈퍼 감자 같은 슈퍼 옥수수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향후에 사람에게도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암에 걸린 사람은 특정한 암 유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암 유전자 일부를 도려내고 그 암에 강한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암에 강한 유전자를 만들면 훨씬 더 건강한 그러한 유전자를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명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가위를 써서 잘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전자 가위 이론이라고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가 있냐면요. 핵 이식 기술이 있습니다. 핵 이식 기술은 여기 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복제양 돌리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핵을 채취를 합니다. 핵을 채취하고요. 자, 여기에 B양으로부터 난자를 채취해서 여기서는 핵을 제거를 합니다. 이거를 결합시키면 어떤 양이 만들어지냐면 이거를 별도로 C에 해당되는 양을 갖고 여기다가 배양을 시키면 어떤 양이 만들어지냐면 A 양과 똑같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복제양 A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핵을 떼어내서 필요한 여기다가 이식을 해서 여기다 별도로 키워가지고 만들게 되면 C의 양이 아닌 B의 양도 아닌 A 양과 똑같은 모양의 이런 복제양이 만들어진다는 게 바로 뭐냐면 핵 이식 기술입니다. 복제양 돌리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식량 자원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식물 공장입니다. 식물 공장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 시설 안에 빛이나 온도, 습도, 이산화탄 같은 것들을 재배 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해서 계절과 관계없이 식물을 만드는 이런 생산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식물 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은 비닐하우스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비닐하우스 개념에 좀 더 시스템화된 확대된 개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랍니다. 식물 공장이 만약에 우리가 도입된다면 어떠한 우리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 바로 뭐냐면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농산물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똑같은 환경에 적당한 영양분을 공급하다 보면 당연히 농산물의 품질도 좋아질 수 있고 되지 않겠냐는 거고요. 농약 같은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주지 않지 않겠냐 하는 이런 세 가지 이런 유익한 점 우리한테 줄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식물 공장이 많이 확대된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지금도
슈퍼라든지 아니면 이마트라든지 등등 이런 가면 수박도 먹을 수 있고 딸기도 먹을 수 있고 제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비닐하우스 공장의 확대된 개념이 식물 공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물 공장의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파트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층층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물을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해주면 물을 여기서 공급받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자, 햇빛은 바깥에 있는 투명한 모양으로 만들면 바깥에 있는 모양에서 다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영양분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모양들이 바로 뭐냐면 식물 공장의 우리 한 예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인류의 식량 자원을 해결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배양육이 있습니다. 배양육은 뭐냐면 가축을 사육하지 않습니다. 사육하지 않고 연구실에서 세포 증식을 통해서 우리가 고기를 얻게 하면 방법이 바로 뭐냐면 배양육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는 여기에서 고기를 떼어내서 고기의 일부분을 떼어내 가지고 이거를 따로 연구실에서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하면 이게 커지겠죠? 커져 있는 이 모양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우리가 좋지 않겠냐? 이런 게 바로 배양육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양육을 하면 우리한테 어떤 이유와 혜택을 줄까요? 배양육을 하면 우리의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오염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닭이나 소나 돼지를 기르면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오줌이나 똥 같은 오염물질이 많이 있죠.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식량자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고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로 쭉 해당되는 내용에 1단원에 해당되는 부분, 소단원 1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쭉 소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진 학습활동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학습활동지의 내용들을 선생님이 가지고 정리를 한번 선생님 나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기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기능을 활용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입니다. 여러분들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 학습활동지에는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라고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학습활동지의 두 번째를 보면 미래 생명기술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농축산업과 식품 부분인 먹거리 부분, 의료와 의학 분야인 우리의 건강관리 부분, 에너지와 환경 부분인 우리의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축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육종기술, 좀 전에 우리 배웠죠? 유년열 변형작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식품 분야에 해당되는 우리 발효 문제, 발효 기술을 이용한 우리 발효식물이라 그러면 김치를 많이 연상할 수 있고요.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발효식품은 우리가 먹으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기능성 식품,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 있다든지 단백질 성분이 많이 들었다든지 요즘에 이런 건강관리 식품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우리 먹거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건강관리에 해당되는 부분, 줄기세포 부분, 유전자에 의한 방법, 의학 분야에 해당되는 이런 새로운 약품이나 백신 개발하는 부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냐면 불치병이나 난치병 해결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생명기술이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요. 에너지 관련되는 부분, 바이오 에너지, 우리가 생명공학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 메탄이라든지 바이오 메탄이라든지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용될 수 있는 부분하고 환경 부분인 우리의
미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오염물질을 분리하는 이런 방법, 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농약이나 중금속을 쓰지 않기 때문에 또 훨씬 더 우리 환경 문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우리 학습활동지의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학습활동지를 여러분들이 해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링크가 됩니다. 링크가 되는 것은 해당되는 유튜브의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서 여러분이 자기 학습을 하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 생명공학 작물에 대한 걸 나와 있죠. 우리가 재배해온 작물에 유용한 유전자를 도입해서 인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개량된 작물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다. 자, 이런 생명공학 작물은 어떤 게 있냐면 제초제 저항에 강한 작물이라든지 해충에 강한 작물이라든지 가뭄에 강한 작물이라든지 이거 말고도 우리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런 다양한 기능성 이런 작물들을 재배하는 것들이 바로 생명공학 작물이 아니겠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유전자 변형 작물 대표적인 게 바로 유전자 변형 식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수의 식품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좀 전에 아까 파워포인트로 얘기했죠. 아크로박테리움 방법이나 유전자 총검사법으로 해서 우리가 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해서 얻어지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페이지 아래쪽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세포 융합 기술이 나오죠. 세포를 융합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핵을 융합해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나 배추를 결합한 것이 무추가 되겠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나와 있는 포마토, 일명 토감이라고도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가지하고 감자를 합쳐놓은 가자도 있고, 동물에서도 세포 융합 기술이 적용된 예가 있습니다. 라이거 같은 거, 사자와 호랑이와 특성을 갖춘 라이거가 있고요. 염소와 양을 결합시킨 기프라는 게 있고요. 말과 당나귀를 결합한 노새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유전자 편집 기술, 유전자 일부를 떼어내서 특정한 유전자를 변형해 가지고 다른 유전자를 교체해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일명 일부를 떼어내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유전자 가위 이론이라고도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핵 이식 기술입니다. 핵 이식 기술은 특정한 해당되는 동물의 핵을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다른 개체에서 얻은 난자에서 이 핵을 제거한 난자를 결합을 시켜서 다른 개체에다가 이식을 해서 만들면 A번하고 똑같은 이 핵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복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개체수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핵 이식 기술입니다. 대표적으로 복제양 돌리를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식물 공장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공장은 특정 시설 안에서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의 재배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절을 해서 우리가 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식물 공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하면 뭐가 좋냐면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이건 선생님 생각입니다. 농산물의 품질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도 오염되지 않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 물론 이거 말고도 뭐냐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한번 여러분들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물 공장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이런 모양처럼 마치 아파트에 있는 모양처럼 물을 품어서 올려서 물이 내려오면서 물이나 영양분이 내려오면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햇빛은 바깥에 있는 햇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관리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이런 모양이 되지 않겠냐. 어쩌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닐하우스의 확대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부 모양은 이렇습니다. 자, 물을 주는 것도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걸 회전을 시키면서 물을 주면은 균일한 물이 제공이 되고 필요한 양만큼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우량종의 우리가 식물을 우리가 얻지 않겠냐 하는 것이 바로 식물 공장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배양육입니다. 배양육은 가축을 직접 사육하지 않고 연구실에서 세포 증식을 통해서 우리가 시공고기를 얻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뭐가 좋냐 하면은 우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가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뇨 문제가 있죠. 오줌과 똥 같은 이런 걸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미래 식량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거 있지 않겠냐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생산되는 과정을 보면요. 특정한 고기의 일부분을 떼어냈습니다. 이거를 별도의 연구실에 증식을 하고요. 증식된 고기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되지 않겠냐는 게 바로 배양육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원 1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형성평가 문제입니다. 단원 1에 과자대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을 꼭 기록을 개인별로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타인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처리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생명기술입니다. 일명 다른 말로 생명공학기술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다 두 가지가 맞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생명공학기술 중 어떤 부분에 속하는 기술일까요? 자, 이겁니다. 토마토하고 감자를 두 가지 색을 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이 뭐냐는 거죠. 자, 뭡니까? 네, 세포융합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생명기술과 세포융합 기술을 형성평가에다가 1교시의 형성평가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인 요 첨단 기술로 인해서 우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첨단 기술과 원격 의료의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요 단원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2교시 건